스피드 있게 넘어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인데요. 공간은 그래가지고 저희가 돈 안 버는 공간까지 하니까 1개에서 9개가 됐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관광업에서 중요한 거는 인원수 파악이 쉽잖아요. 그쵸. 기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방문객이나 팀 수가 나오니까 어디 특히 지역 내에서 하는 활동, 소위 활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비즈니스냐 활동이냐 뭐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네. 지역 내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들 중에서 유효하게 돈 내고 온 관광객이 이만큼입니다라는 결과를 뽑아내는 거는 관광업종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요. 네. 현장으로 갔을 때는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데가 잘 없나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데는 되게 많은데요. 네. 그거를 이제 관광업의 마인드셋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풀어내는 그렇죠. 쪽은 없다. 네, 가동률 몇 프로, 그 단가 얼마, 네. 성수기, 비수기 어떻고, 비수기에 이만큼 바닥 치니까 이때 행사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에다 주면 설득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유, 힘들어 죽겠슈.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도와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스탠다드가 필요하긴 하네요. 여기 이 영역도.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하는 게, 당신들이, 뭐 말하자면은 인구 강소 지역인 시골에서 네. 쌀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를 해서 돈을 잘 벌고 핫플레이스가 됐어. 네. 사람들이 오잖아. 네. 돈 쓰잖아. 네. 일부는 장도 자잖아. 그럼 당신의 업종이 뭐예요? 관광업이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닌데요. 나는 그냥 부모님이 네. 하던 거 잘 하는데요. 나는 하면서 그냥, 카페 장사하는 네, 거예요. 나는 그냥 F&B인데요. 소상공인인데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가 확실히 있긴 있네요. 이 영역이.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 뭐 시청자 제위께서 활동하시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네.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만 계시면은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읍 단위, 면 단위, 지방으로 나와 보시면 진짜 네. 관광 쪽 마인드셋 갖고 일하시는 분이 거기 몇천 명 그 군 인구, 읍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히 대학생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교수님들이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디 취업해라 열심히 해라 하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외갓집이나 이런 데 내려가 보면은 이상하다. 이거 관광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관광 카운트 잡히는데 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동네에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네, 관광 쪽에 일을 하셨거나 네. 관광 마인드셋을 가진 분들이 지방으로 쫙 퍼지면 네.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되게 멋있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관광 쪽 그냥 기본적인 관광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그거를 마이스로 구심점을 만들거나 하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주면 정말 괜찮은 모양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너무 뭐라 그러지? 다들 독고다이로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할까나? 네, 독고다이거나 네. 혹은 동종 업종으로만 동네를 다 채워버리거나. 그렇지, 맞아요. 뭐 된다? 네. 유사하게. 네. 저기서 됐으니까 여기서 되겠지. 그러면 저기서 뭐 저거 햄버거 하면 여기서 요거 햄버거. 그렇죠.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개념이. 옆에 햄버거 있으면 그럼 우리 국수집 해야지. 국수집 있네? 네. 그럼 만두집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업종이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숙소만 있는 숙박촌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특정 메뉴만 하는 F&B 촌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섞여 있어야지.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흐름의 전환이 있긴 있었는데 네. 코로나 단절 이후에 갑자기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누구나 가는 대형 관광지 네. 안 가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마을 단위 소위 얘기하면 이제 뭐 문체부 버전으로 생활 관광이잖아요. 네. 생활 관광이나 마을 관광이나 소도시에서 장기로 체류하거나 뭐 결국은 이거를 뭐 오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지만요. 근데 그런 어떤 자기만의 취향이나 흐름에 맞는 여행들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제공하기 좋은 거는 구조적으로 작은 마을 단위, 농촌, 어촌, 산촌. 기존의 관광 목적지가 아니었던 곳들이 우리 마을에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한 3, 4일 정도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뭐 즐기세요, 쉬세요라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적절히 제안만 하면 대부분의 마을 단위가 다 관광 목적지가 될 준비가 돼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마을 투어를 연 200회나 하셨어요? 단체가 많이 오시고요. 네. 많이 오실 때는 하루에 연 200회면 거의 매일매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하루에 한 5팀도 오시고 개인들도 오시고 단체도 오시고 외국인도 오고 저것도 차징을 하나요?
그래서 저희 뭐 영업 비밀이긴 한데요. 네.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강의비, 네. 그 다음에 투어비, 네. 체험비, 네. 숙박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저희가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관광업종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지만 평일 비수기에 단체가 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네.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전반적인 공간이나 서비스 가동률을 올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을 단위에서 한 3시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모듈을 3개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숙박이 되죠. 네, 저희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니까, 네네네. 네, 혹은 기획사니까 그래서 마을에 있는 자원들이나 사람들을 잘 엮어서 요 안에서 그냥 강의 하나 듣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나가면 되네. 네, 그렇게 하면은 네, 거기서 끝나니까 모듈을 한 3개 정도로 그렇죠.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3시간 돌리시는군요. 단위를 무조건 지역에서 체류를 시키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3시간은 왜 3시간이냐면 밥 먹고 차 마시고 사진 한 방 찍으면 3시간 안 돼요. 네. 그래서 3시간까지 뭔가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3시간을 일단 체류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밥 한 끼를 더 먹잖아요. 3시간 모듈이 3개 있으면 잠을 자야 되고. 그 모듈 3개를 끝내려면 결국 그렇죠. 자야 되니까. 네. 그렇게 구조를 짜셔서 마을 스테이라는 걸 만드신다니 되게 특별한 경험들을 매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면. 그래서 저희 최근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저희 네. 그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저만 40대 후반이고 네네. 네, 직원분들은 다 20대. 네네네.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와서 배우는 게 이거니까 네. 대한민국의 모든 마을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아는 거예요. 신입분들이 들어오죠. 그쵸.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 2달 있으면 네. 전부 다 어르신들 계신데 찾아가가지고 동네 마을 투어 다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컨시어지 데스크 와서 체크인 시키고 네. 네. 정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분들은 진짜 호텔처럼 일하는 게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로 나눠가지고요. 이거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갑자기 사람 몰리면 네. 이거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이거 하고 갑자기 어디가 뭐 수채구멍이 막혔다 그러면 네. 가서 그것도 뚫어야 되고 예초기 들고 가서 잔디도 베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주변에서 보시는 어르신들, 지역분들이나 또 네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여요. 그럴 수 있겠다. 젊은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요새는 신기하다 이러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다가 항상 밝게 웃고 사입이 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건 한 3회차 정도에 드릴 말씀이긴 한데 네. 그러면 뭐 다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한 명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네. 사람 어떻게 구할 거야. 네.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저희가 매일매일 해결하고 있는 그런 허들들입니다. 제일 큰 허들은 그거겠네요, 진짜. 네네. 그죠? 그래서 숙련된 인력을 구한다기보다는 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네. 야, 관광업이나 호텔이나 호스피탈리티 업종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음. 저희들이 일단 모델로 삼고 있는 건 디즈니랜드. 네. 디즈니랜드는 청소하는 분이나 캐셔나 네. 그 세계관 안에서 캐릭터로 존재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급여를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 연수. 네, 그 다음에 한 2년 차, 그러니까 3년 차 정도 되면은 저희가 필수로 학습시키는 스킬이 있습니다. 소프트 스킬이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나 비폭력 대화? 예, 네. 그 있습니다. NVC라고. 네. 네, 비폭력 대화나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션. 네, 그거 교육을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기관에 가장 비싼 교육을 보냅니다. 정말? 네. 왜냐하면 그 의사소통이나 혹은 네. 이 프로토콜이나 네. 고객들을 대할 때는 저희가 호텔업이나 호텔업의 서비스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고 네네네. 여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과 대화할 때는 마을 버전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네. 의사소통의 기술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직원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평생 직장이다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일을 배우거나 일을 했던 분들이 다른 데 갔을 때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이니까 한 3년 차 정도 되면은 저희가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그 다른 데 가는 직원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 네. 상식적이지 않지 않아요?
멋있긴 한데. 그것도 필요하니까요.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200팀 정도 단체로 오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마을 투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제가 하거나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막 5팀 오시고 이러면 네. 당연히 주민들이 다 가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이거 띄워놓고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저도 즐거운데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주민 가이드들을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면요. 이거 산업관광의 영역입니다. 산업관광 영역이요. 산업관광에서의 종사자였던 분이 가이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영역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로컬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통상 보면 가이드 이제 업종을 나누면 관광통역 안내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관광 해설사인가요? 네. 요즘 명칭이 네, 맞아요. 네,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주민 해설사가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같은 사업 중에 일부로 네. 주민 가이드 양성 같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료하신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 컨셉에 맞는 보수 교육만 해가지고 주민 가이드화 시키는데 보통 보면은 그런 교육에서 어떤 전문가나 교수님이 시나리오를 씁니다. 네.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네. 누가 더 전달이 좋고 누가 더 제스처가 좋고 맞아. 하는 걸로 평가받아가 그 박수치고 맞아요.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 한 3-4명만 주민 가이드로 위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개인화된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조금 이제 5, 60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 주민단체가 왔다. 네. 그러면 여기 예전에 하숙마을이잖아요. 네. 하숙집 따님이었던 분이 비슷한 연령대 분이 나와서 옛날에 뭐 잘생긴 오빠가 있는데 내 친구가 좋아해가지고 뭐 편지를 전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옆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났던 게 요 자리야. 그럼 박수치고 그러면 흥에 겨우면 뭐 노래하시고 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청년들이 많이 이주를 했다는데 네. 그러면 3년 전에 이사 와서 창업하고 있는 청년분이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인 팩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약하거나 혹은 일부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만 갖고 있는 스토리라인이 이제 고유한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 또 잘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경로로 이동을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산업관광의 영역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군요. 네, 통상 저희가 이제 어떤 산업군이 좀 쇠퇴를 하거나 네, 네. 거대한 시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네. 가게 되면 네. 예전에 내가 여기 용광로 지을 때 18살에 처음에 일을 맞죠, 시작했는데 맞죠. 말이야. 그때 네. 이거 화성 입은 거 봐. 네. 그분만이 그분밖에 못하는 유니크한 콘텐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취하는 게 낫지. 이분들을 뭐 딸딸딸 외워가지고 뭐 아니요 1684년이라니까요. 뭐 네. 그거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마을 단위 안에서는 마을에 계신 개개인들이 자기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이드 자원이 한 20명 됩니다. 그런 가이드나 이런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확실히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대체 불가능성 네. 측면에서 네. 아주 중요합니다. 대형화된 무슨 메트로폴리스에 가서 투어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네, 어떤 맞습니다. 경험을 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저희는 마을 단위의 인바운드 여행사로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루 가이드를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동네 주민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건 이 사람이 할 수- 해야만 네,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스루 가이드가 스터디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여기 와서는 마을 주민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게 더 가치가 높은 거야. 그래야지만 또 지금처럼 관광의 테마들이 많이 바뀐 맞습니다. 그죠? 개별 관광들이 훨씬 늘어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는 한두 번 갔다가 그다음 두어 번 가다 보면 다음에 이제 지역을 좀 찾아다니는 또 외국 관광객들도 요새 그렇게 하는 관광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저희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에는 서울, 부산 이렇게 메트로폴리스만 딱딱 갔었는데 이제는 지역에 가서 관광하고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외국 관광객들이 여기서 실제 서비스명 언급하면 안 되지만 어떤 OTA는 이게 연락처가 노출이 안 되는 OTA가 있어요. 숙박 서비스 중에. 네, 있습니다. 하여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죠. 그게 정책이겠지. 근데 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주변에 와서 맨날 헤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동네 할머니들이 알려줘요. 저기야. 초반에는 전화 왔어요. 네. 야, 여기 너희 손님 같은데 외국 사람 여기 헤매고 있는데 통화 좀 해봐. 막 이렇게 하고 빨리 와봐. 뭐 그러시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냥 데려다 주십니다.
그러게 진짜.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해외에 가서 작은 마을에 갔을 때 맞아요. 뭐 그런 이정표도 없고 어떡하지 좀 막막한데 동네 주민한테 그런 어떤 그렇죠. 뭔가 도움을 받으면 도움 받고 하면 이제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그럼요. 확 임팩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가능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그럼 저희 동네입니다. 네. 이런 게 좀 확장 모델이 되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랑도 최근 엊그저께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되게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 뭐 1년 차 막 이런데 근데 공주는 되는데 딴 데는 왜 안 될까요? 네. 자기들도 궁금하고 저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 직원분들이 이거를 뭐 사실 봐도 상관없죠. 어차피 뭐 팩트니까. 그래서 관광업종의 경력자가 아닌 분들이거나 신입에 가까운 분들이 들어와서 한 3개월이면 다 운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기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약간의 환대 마인드나 그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쵸.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마을 단위 지방 도시들에서 다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정부 정책 사업에 아이템으로 내신 지자체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1차 운영이 원활하게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2차 이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느냐 잘 없는 것 같아요. 더 모르겠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서서히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 모든 것 숙소 운영, 주민들 간의 관계, 이 동네를 뭐라고 표현할 건가 뭐 그런 것들을 수렴하는 것은 관광업이다. 인데 이분들은 그냥 외부에서 온 사람도 친절하게 해야지.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 보여줘야지. 인 거지. 이거를 비즈니스 영역으로 치환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게 아마 현재까지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비즈니스 영역으로 치환한 건 여전히 아직까지는 대도시나 광역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 정도지 이게 사실은 소도시까지는 고민을 못하고 있는 영역이긴 한데 현재 관광 트렌드나 아니면 마이스 트렌드도 유니크한 곳을 찾는 영역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과 잘 이렇게 얼라인을 하려면 잘 맞춰서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 전문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저도 뭐 이전에 로컬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하고도 사전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연구자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연구가 되는 게 각자의 도메인에서 끌어당기는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약간 본질적 연구, 이게 사업으로서의 본질적 연구는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저희랑 잘 하면 저희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런 거 너무 감사하죠. 뭔가 되게 고민이 되는 영역이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현실을 다 잘 알고 있진 못합니다만 많이 만나뵈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말씀 중에 저희는 모든 마을 단위가 다 유니크 베뉴가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될 준비가 돼 있어요. 될 준비가 돼 있다. 어떤 면에서냐면 인프라 면에서. 과거에 저희가 뭐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아니면 농촌 체험마을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몇 년간 지속이 되었잖아요. 실은 거기에 베뉴 다 존재해버리니까. 숙박도 있어, 뭐 식당도 있어, 그다음에 행사장으로 쓸 수 있는 큰 건물도 있어.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관광업종에서 얘를 뭔가에 그냥 어떤 카테고리나 서비스 명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구성 요소나 어떤 크라이테리아들을 정의하셔서 이 정도를 구성해 놓으면 거기는 이런 정도 행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약간 초반에는 인위적으로 행사를 뿌릴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마을은 유니크 베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을이 마이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을 마이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컨테이너의 문제인데 저는 40명 단위를 유닛으로 봐서 모든 마을 단위가 40명 재우고 먹고 교육하거나 행사하고 체험 활동할 수 있는 40명 짜리 컨테이너가 전국을 다니고 있잖아요. 버스가. 그렇게 해서 45인승. 40명 수용 규모를 갖추는 마을들을 다 대상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최근에 ISO 이건 약간 조금 더 많이 나간 얘기긴 한데 4부에서 하는 거. 4부에서 하는 걸로 하는데 네. 잠깐만 하면 그걸 뭔가 이런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네네.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로컬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하나는 유니크 베뉴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베뉴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마을 스테이의 어떤 호텔 펑션이 다 들어간 것처럼 유니크 베뉴 안에서도 분명히 또 우리가 마이스를 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약간의 아쉬운 펑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레벨업이 돼서 어느 정도 진짜 베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접근도도 좋아질 거고 판매량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그 고민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고민 이쪽에서 여실히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네. 지역은 모든 마을은 유니크 베뉴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저희는 그걸 어떻게 그 스탠다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고 실제로 마을이 관계 인구가 늘어나서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네. 게 조금씩 해소되는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벌어지고 빈도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좀 루틴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선행되면 말씀하신 어떤 최종의 원하는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인구 늘려야 돼. 인구 늘리려면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체류 인구 늘려야 돼. 생활 인구 늘려야 돼. 그러면 이제 맨날 이번 달 생활 인구 몇 명이야?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이 앞단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갈게요 했을 때 수용할 수 있거나 이분들한테 충분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데 네. 인프라들은 산재에 있지만 연결이 안 돼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네.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을 구상할 때 큰 네.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베뉴 측면에서 보면 주차도 화물 주차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방문자 주차 있어야 되고, 스텝 주차 있어야 되고, 네. 근거리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창고나 보관을 위한 건물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전력이나,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용량 같은 것들도, 뭐 이를테면 이제 마이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네, 네. 할 거란 말이죠. 네, 네. 이를테면 화물차 맞아요. 돼가지고 이제 내릴 수 있나 없나. 네. 근데 지금 많은 지자체에 엄청난 규모의 행사장이 있어, 공연할 수 있는 스테이지 있어, 숙박동 저기 따로 있어, 체험 뭐 저기 따로 있어 하니까 지자체 내에서도 약간은 이제 그것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야 돼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는 요 동네 해줬으니까 다음에 저 동네 찡찡거리면 저기 해줄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고 네. 뭐 인구 5만 단위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 예를 들면 1000명 단위는 여기다 하시고 40명 단위는 마을이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이런 거입니다. 그럼 걔들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네. 이것저것 사업을 신청할 때 그거를 가지고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마 이제 현장에 계시는 특히 공공에 계신 분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인구소멸 기금이나 네, 네. 지자체에서 직접 제안해서 따올 수 있는 공모 사업의 단위가 엄청 큰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더라고요. 네, 많은데 저희들도 이제 지역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무원분들이 이거 좀 얘기 좀 하자. 그러시면은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아이템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놓고 요거가 빠져서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일이 메이드가 안 되니까 요걸 네. 하나 채웁시다가 아니고 국밥 타운 조성, 뭐 고추장 단지 조성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가 있어야 네. 내부에서 설득이 되고 네. 선정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니까 네, 그런 네, 건데 네. 반대로 학계에서 혹은 네. 관광업계에서 네, 네. 지역이 이런 정도의 관광과 관련된 행위나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되려면 물리적으로는 이런 거 갖춰야 된다. 운영 조직이나 인적 자원은 이렇게 갖춰야 된다.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갖고 이분들이 참고할 수만 있으면 네, 네. 네, 다 선의로 맞아요. 그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나서 기능은 있는데 써먹으려니까 힘들어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말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민이 엄청 많아지기도 하네요.
이거 더 할까요?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근데 지금 네. 우리 이거 대표님 시간을 버스 놓치겠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한 3분만 하고 다음 차를 타는 걸로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네. 또 준비한 게 많으니까 네네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3.3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작년 매출이 12억 정도 되는데 곱하기 3.3 하면 이제 동네 지역 매출로 이어지는 그렇죠. 것이다. 저희 매출 빼고 네, 이 정도가 이제 어느 사업자들은 한테 갔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체류 프로그램은 요거 네. 뭐 소위 얘기하면 워케이션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2박 이상 하게 되는 네, 저희가 이제 고유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 체류하시는 분들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건 굉장히 사업을 확실히 이 코어 엔진을 아까 만들어 놓고 주변 프로그램들을 정말 잘 가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말을 빨리빨리 해야겠다. 저기 행정안전부에 청년마을 만들기라는 사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뭐 짧으면 한 일주일, 길면 한 2달 정도, 한 20명에서 40명 정도의 청년을 지역에 체류시키면서 네.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들 관계 형성하고 네. 본인들의 프로젝트나 사업 모델 같은 것들을 한번 실험해보는 지역 친화형 아니면 지역 이주 촉진 프로그램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행안부의 이제 히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도 네. 이제 한 6부 정도에서 말씀을 나눠야 네, 되지만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네. 물론 조금 처지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네. 세계에서 거의 이제 완전히 프론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특히 이제 인구 소멸이라든지 거의 탑급이죠 거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구상에 벌어질 수 있는 웬만한 문제를 제일 이제 선두에서 맡고 있는 네, 게 네.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되게 많은 정책들 중에 새마을운동 이후에 전자정부 이후에 새로운 K 정책이 스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저는 청년마을 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네, 한 또 45분 분량을 이제 뒤로 뛰어넘으면 청년마을이 지금 내년에 12개 신규 예정이 있고 올해까지 39개 청년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연간 한 5억 정도 사업을 네. 기획하고 실행하고 정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국 39개나. 근데 교수님 사업 많이 하시지만 네. 광역시나 이렇게 도 단위에서도 네. 자기네 도에서 나오는 5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없죠. 서울 팀들에 불러가서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꽤 도전적인 사업들을 그것도 네. 거기에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 아주 소도시죠. 네, 마을 단위나 뭐 어떤 데는 가장 가까운 식당에 가려면 차 타고 10분 나가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정도 사업의 사이즈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생겼는데 네. 플러스 네. 숙박시설 있어야죠. 그다음 밥 먹어야죠. 일하거나 뭐 작업해야죠. 창업 공간도 있어야죠. 뭐 커뮤니티 공간도 있어야죠. 네네. 이거를 조성하게끔 했어요. 그 사업을 네네.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39개 단위의 작은 연수원이 생긴 겁니다. 네, 그 그러면 39개 단위에서 이미 다 그걸 운영해 본 사람들도 또 39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체류 인프라와 이걸 운영하는 단체가 중첩이 되어 있는 네. 아무도 찾지 않는 마을 단위가 전국에 39개가 이미 생겼고 네. 내년에 12개가 또 생기는데 같은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네요. 네. 그거야말로 진짜 엄청난 인프라가 생겨버린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의 다른 사업들 생각해 보시면 네. 이런저런 국책 사업들을 통해서 네. 기존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건물 지어주고 주민 교육시키고 해외 보내주고 했는데 네. 그게 썩 잘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이 없었죠. 떠오르지 네.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목적은 아닌데 그 목적은 아닌데 청년 사업하라고 해놨더니 20명 체류가 되네. 이거 운영해 본 친구들 다 있네. 네, 그 다음에 얘네들 팬들도 있어요. 팬들도 있어요?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청년마을 39개가 서로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팔로우를 계속 하고 있는 네, 이제 네. 관심층, 고관여 관심층들이 네, 네. 있습니다. 뭐 적게는 몇백 명 단위에서 많으면 몇천 명 단위로 마을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아까 인적장 어떻게 구하냐 문제도 이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프로그램 왔다가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다른 데 프로그램에 갔다가 네. 채용 공고 여기서 뜨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마을이라는 게 이미 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확고한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유심히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 팀들이 사고의 전환을 네, 우리는 최소 단위의 유니크 베뉴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유니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 2달짜리야. 엄청난 건데?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렇게 진짜 그게 방금 말씀하신 어떤 K 정책의 샘플화가 될 수 있을 걸 정도로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거 확장성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우리 그 휴먼 동료들아, 대한민국이 너희의 미래야. 밝은 미래가 아니고 이게 문제 은행이야 우리가. 우리가 탑 티어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보셔. 네. 그러니까 그죠? 나중에 너희들 어떡하지? 출산율 줄면 어떡하지? 고민돼? 돌파구 찾아놨으니까 와. 네, 근데 다 오지에 있네. 체류 기간 늘어나니까 2박 3일 갖고 안 되니까 4박 5일 와. 그러면 저희 속셈은 뭐냐면 세종에서 공주는 거의 동행 생활권입니다. 무슨 생각? 동일생활권 세종에서 공주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20분? 진짜? 저 출퇴근하는데요. 20분? 저 집은 세종입니다. 오씨 뭐야? 동일생활권이네 진짜. 네, 동일생활권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속셈은 그거죠. 이게 K 정책이 스타 정책이 되면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항상 윤수영 교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례 답사만 가는 게 아니고 사례 수출국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맞아요. SIT나 맞아요. 특정 목적을 가진 이제 선진 사례 답사단을 이제 계속 유치를 하면은 저나 저희 애까지는 먹고 살겠다. 네.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인데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만들 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선진 사례를 샘플로 넣지 않으면 네.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선례를 만들 생각이 돼야 되고 앞에 꼭 선례가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먼저 만들 베스트 프랙티스를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꼭 베스트 프랙티스를 너무 외부에서 찾고 그거가 없으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관통하는 요소 얘기하는데 저희가 약간은 본능적으로 하거나 현장에서만 발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다가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걸 정의하는 명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을 스테이야? 마을 마이스인가? 이 유니크 베뉴 같기도 한데 이러고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딜레마잖아요. 네네. 1등의 딜레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회 변화나 인구 구조나 이런 문제에서는 가장 혹독하고 기존에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경험하고 돌파해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네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학계나 혹은 출판계에서 얘들을 저는 이제 두 개가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논문의 영역하고 맞아요. 단행본의 영역이 달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두 개 다 고르게 좀 컨텐츠가 풍부하게 나와져서 얘들이 번역이 되어서 해외로 가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바운드가 오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 고민들이 굉장히 학계에서 많이 필요한 시작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소위 얘기하면 이게 이제 SIT의 인바운드 영역이잖아요. 네네. 저희들은 네. 이걸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청년마을 대표님들하고 하면, 네. 뭔 개소리야. 왜? 아니,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럼 청년마을 대표님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그거 다 달라요.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 약간 사업자나 비즈니스 뭐 이쪽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사명감이라든지, 네, 그냥 사회활동. 사명감이나 어떤 가치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네, 실현하고 그것이 검증되는 거 확인하고 이제 이런 진짜 멋있는 분들이에요. 네, 순수하고 멋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네,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네네. 또 지속 가능한 수익도 되고 그럼요. 네,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네. 또 본인들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39개 마을 중에서 약간 관광 마인드셋을 갖고 있거나 관광지에 계신 분들이 몇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하고 올해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저희의 공간이나 활동이나 성과들을 관광 상품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얘들을 이제 다른 팀들한테 공유하려고. 아 정말. 예. 진짜 여기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되는 거네. 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창조해낸 건 아니고 관광 네. 업종에선 당연한 거고. 네네. 연락 오면 견적 주고 아이폰 해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들이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군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공주, 군산, 네. 속초, 강릉. 많이 하시네.
네. 네, 거기 네 팀이 이제 각자 해서 네. 하다 보니까 뭐까지 나왔냐면은 공주 군산을 엮어서 숙박형 만들고, 공주랑 분산을 엮어서 숙박형으로 만들어. 네. 네. 그리고 속초 강릉을 묶어서 숙박형으로 만들고, 네, 요까지는 올해 나왔어요. 그것도 되는군요. 예, 예. 그거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청년마을 대표들. 청년마을 대표님들. 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제 네. 개별 마을은 요 정도 일정으로 요 정도 금액대로 구성을 할 수 있고, 한쪽은 어떻게 하면 좋고, 뭐 이제 그것들이 나올 것이고, 네. 인접 지자체끼리 연계니까, 음. 예를 들면 이제 군산하고 공주는 비슷한 듯 엄청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군산은 거기 있는 대표님은 약간 밤의 콘텐츠를 저희는 이제 낮에 컨텐츠를. 저희는 책방, 공방, 네. 갤러리, 네. 네, 뭐 이런 것들. 네. 군산은 술집, 바? 양조장, 바. 매치업이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전날 이제 오후 일정 마치고 네. 공주 와서 낮에 거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숙박은 양쪽 다 갖고 있으니까. 거리가? 1시간 거리. 1시간 거리. 충분한 거리네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짜서 뭔가 세밀한 핀포인트 정책에 반영돼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의지도 중요하고 좋은 굿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서스테인하지 않으면 그럼요. 이게 또 다치는 사람이 생기고 마음 다치고 힘들고 이런 영역이 돼버리면 다시 청년 유입은 떨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주제가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은 얘는 관광의 업종이 어떻게 운영되는 방식을 참고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를테면 제가 공주에서 제가 없어도 저희 회사는 잘 돌아가고요. 네네. 궁극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없어도 그 공주 재민천 마을은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의 역량에 종속이 돼서는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계속 R&R 정의를 계속 해요. 구조화를 시킨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퍼즐 레벨 롤이 맞고요. 여기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는 뭐 이를테면 비용과 상관없이 제공하고요. 네, 요거는 비용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역에서 아까 뭐 저희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야기하지만 왜 쟤는 껴주고 난 안 껴주니? 예, 라고 해서 저희가 그 회사 설명회도 해요. 저희는 원래 이런 회사고요. 업종은 이렇고요. 뭐 사업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파트너가 되시려면 이 정도 퀄리피케이션 갖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뭐 보상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를테면 매년 갱신을 할 겁니다. 네. 오늘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건데, 그죠? 네. 첫 인터뷰이긴 한데, 진짜 한 6부작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6이란 숫자도 왠지 좀 멋있지 않나요? 그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은 작품들은 6부작 6부작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6부작 정도를 했던 것 같네요. 네, 3부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네. 한 6부작 정도 되려면 7부작, 8부작 이러면 너무 스토리를 늘려버린 것 같고. 그렇거든요. 6부작 정도. 6부작 정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와 있다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걸 또 전파하는 사람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로컬 쪽 분들을 만나서 계속 매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씩 뭔가 간극이 좁혀지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로컬 씬에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 너무 멀리 있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만날수록 간극이 좀 좁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의 니즈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서 조만간 2부, 3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찍 가셔야 되니까 네. 열차 놓치시긴 하셨는데 네. 가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왜 퍼즐랩이죠? 저희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의 퍼즐 조각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퍼즐이라는 걸 퍼즐랩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좀 궁금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궁금해하길 원하나? 퍼즐랩이면?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그건 아니고요. 그냥 특정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 그림에서 나는 요 네. 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네. 그런 일을 할 거야라는 뜻이었군요. 퍼즐랩. 근데 뭐 저런 정도 차이는 있겠죠. 저희가 이제 퍼즐 맞출 때 맨 구석에 있는 거 먼저 찾아서 키스톤처럼 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는 그런 대접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퍼즐 조각 중에 하나다. 말씀을 여쭤보길 잘했네. 네. 그 키스톤처럼 쓸 수 있는 그 조각이 하나가 되고 싶기도 하시고. 뭐 그거까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랩은 계속 실험하는 거고. 하는 거죠. 좋은 의미네요. 오늘 첫 번째 세션, 네. 조만간 또 두 번째 네. 세션, 첫 번째 세션을 네. 랩업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저기 다음은 저기 고속터미널에서 녹화를 하는 걸로. 다음에는 공주에 한번 저희가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참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뭐 이제 그 교수님하고 좀 말씀을 더 나눠서 확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 민간에서 레지던스를 좀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모셔가지고 아티스트 레지던스 네, 한번 그래서 해보셨군요. 이제 한 달씩 그냥 그 민간끼리 네네. 갤러리 관장님이랑 네. 저희는 숙소가 겨울에 노니까 그래가지고 방 하나 한 달씩 들여가지고 한 달 작업하시고 네. 이분들이 어떤 작품도 약간 변화가 있으시고 네. 심경의 변화도 있으시고 네, 프레시 하신 다음에 개인전 하고 이제 나가시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동네 뭐 지역 활성화의 도구로서 레지던스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약간 연구자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작업 공간, 뭐 숙소 공간 제공하는 거 플러스 뭐 설문조사나 이렇게 그 FGI 같은 거 하실 때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컨택해드리게 되면 시간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럼요. 네네. 그런 역할들은 지역에 있는 팀들이 어느 팀이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자분들의 조금 편의나 좀 발견 가능성을 높여드리는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다. 네네네. 그거를 뭐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지만 저희끼리 좀 협력을 좀 해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은 공주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공주에 가서 재민천에서 한번 뵙고 네네. 천에 다리 위에서 할까요? 안 추워요? 겨울이 좀 추울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기도 코트 하네요. 입고 뭐 조만간 다시 뵙고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